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변화하는 부분을 캡슐화하는 거죠. 변화하는 것은 감춘다, 고립한다, 그죠? 변화하는 것을 고립시킴으로써 분리함으로써 변화하지 않는 부분들이 변경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것을 고립시킨다는 거. 자, 그게 이제 스트래티지나 스테이트 패턴에는 당연히 기본이었고요. 스트래티지 패턴에서는 알고리즘이 변화하는 부분이었고, 스테이트에서는 스테이트가 변화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스트래티지나 스테이트가 그 변화하는 비헤이버를 다 분리해서 가지고 있었죠. 별도의 클래스로 통해서 가지고 있었고, 원래 오브젝트는 그것을 위임을 했죠. 스트래티지나 스테이트에게. 그러면은 자, 전번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미디에이터가 있죠. 미디에이터에서는 변하는 부분이 뭐죠? 미디에이터가 뭐죠? 그러니까 미디에이터가 항상 그 여러 명이 통신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통신하는 인터랙션 개념이라고 아까 오늘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돼 있었죠. 여기서는 변화하는 게 뭐죠? 네, 그 파트너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네? 파트너들이 계속 바뀌는데 그것을 다 미디에이터로 파트너를 고정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파트너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에이터만 알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 가지고 미디에이터가 다 그 파트너들에 대해서 누가 누구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만약에 버튼이란 놈 버튼을 눌렸었다 그러면 버튼 상태가 바뀌었다고 미디에이터 다이alo그 뭐랄까요 오케스트레이터랄까 뭐 이런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버튼을 눌렸네 그러면 이거를 뭐 리스트 박스한테 알려줘야지 혹은 뭐그 콤보 박스한테 알려줘야지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누구한테 그 실제 워드한테 이 정보를 알려줘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놈은 미디에이터라고 그랬죠. 미디에이터 쪽은 변화하지만 각각의 각 컴포넌트들은 미디에이터로만 통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헤이브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변하는 부분은 미디에이터고 미디에이터 통해서 그 누구랑 통신해야 될지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 고립되는 거죠. 이트레이터는 뭐죠? 이트레이터는 뭐가 그러면 캡슐화 되는 거죠. 리스트 이트레이터랑 아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뭐가 달라지죠? 인오더 이트레이터가 있고 프리오더 이트레이터가 있고 포스트오더 이트레이터가 있을 수 있죠. 트리 원래 자료 구조가 트리였다면 뭐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노드를 순차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에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의 집합체가 있고 그 집합체에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순서대로 도는 데 있어가지고 그 순서가 캡슐화 되는 거죠. 순서가 계속 바뀔 수가 있고 이트레이터를 바꿈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스트래티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내부적인 구조를 모르고 내부적인 구조를 노출하지 않고 순서대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터레이터가 없으면 내부 구조를 다 알아야겠죠. 만약에 내부 구조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가 오브젝트 어레이로 구현되어 있잖아요. 오브젝트 어레이를 다 알아야 된다. 오브젝트 어레이 가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한 식의 순차 로직은 이터레이터 안에 인캡슐화 되어 있는 거죠. 밖에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표준화된 이트라이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클라이언트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 내부 구조를 다 알아야 되니까 빡세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코드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 리스트 구조체가 또 어레이 리스트에서 갑자기 링크드 리스트로 바뀌면 또 바꿔서 또 순차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이터레이터라는 거죠. 자,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게 observe 패턴이었죠. observe 패턴이랑 mediate 패턴이 뭐가 다르죠? 먼저 같은 점은 뭐죠? mediate랑 observe가 중계 보고 있긴 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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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비슷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둘 다 보면은 그 노티파이를 해야 되는 놈, 상태가 변화가 있는 놈이랑 미디에이터랑 관계 보면 마치 애들의 관계가 observe 패턴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다르긴 한데, 그 아니면은 미디에이터가 알려줘야 되는 대상들이, 그러니까 미디에이터가 여러 명의 오브젝트들하고 통신하게 되는 거잖아. 어떤 상태 변화를 여러 명한테 알려주고 그걸 미디에이터가 해주는 거죠. 근데 observe랑 차이점은 뭐죠? observe랑 미디에이터 큰 차이점은, 미디에이터는 그냥 자기 로직 안에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미디에이터 마음인 거죠. 그죠? 내가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걸 뭐 리스트 박스에 알려줘야 될지 텍스트 박스에 알려줘야 할지, 그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로직인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놈 자체가 미디에이터잖아요. 어브저버이트는 그렇지가 않죠. 그냥 얘는 펍석 구조죠.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구조죠. 오브저버가 그냥 오브저버한테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 오브젝트가 변화가 생겼을 때 노티파이를 하면은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모든 오브저버가 다 노티를 받게 되죠. 그죠? 그러한 구조들은 미디에이터랑 많이 다른 거죠. 어쨌든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는, 여러 명의 오브젝트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만, observe 패턴은 일종의 publish subscribe 구조이고, mediate는 mediate가 그 로직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템플릿 메소드랑 비지터 패턴을 비교해 보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뭐 템플릿 메소드는 그 어떠한 그 오퍼레이션들이 실행되는 순서가 일정하죠. 일정하고 그 중에 일부 오퍼레이션들이 변화가 돼요. 그죠? 역시 여기 또 이제 변화하는 것을 분리하는 건데, 그 변화하는 것들이 어디로 가죠? 그 템플 메소드에서는 상속 구조를 통해서 자식들한테 전달되죠. 지금 아까 전에 여기 이런 애들하고 좀 다르죠. 이런 애들은 그놈을 객체로 잡아버렸는데, 템플 메소드에서는 자식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 순서였고, 오퍼레이션들이 실행된 순서였고, 그거는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상속받은 놈들은 그 변하는 부분만 오버라이드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은 비지터 패턴에서는, 금방 했던 비지터 패턴에서는 변하는 부분이 뭐였죠? 비지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빌더 패턴하고 비슷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비지터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그 노드들을 트래버스를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 트래버스 할 때마다 콜만 대주는 그러한 거지만,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인지는 그 비지트 자체가 어떤 클래스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그 트래버스 하는 와중에서 그 각각의 노드가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드들의 콘크리트 클래스가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비헤이브를 할 수 있도록 비지트에 다 디파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콘크리트 노드 1, 비지트 콘크리트 노드 1 다르고 비지트 콘크리트 노드 2 다르고,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변화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솔레이션은 조금 덜 돼 있다는 느낌이 들죠. 두 개가 서로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디스패치인 대신에 두 개가 서로 조금 엮여 있어 가지고 노드가 추가된다거나 할 때 비지터도 변경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지터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노드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걔가 비지터 노드 1, 비지터 노드 2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지터랑 노드 추리와는 타이트 커플링이 존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루스 커플링은 아닌 거죠. 물론 이렇게 비지트가 하는 일을 노드가 알 수도 없고, 뭐 노드가 하는 일은 비지트가 일부 알죠. 네. 그러니까 노드 자체가 아규멘트 넘어오기 때문에 비지트는 알고, 뭐 상호 레퍼런스가 되는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비지트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지트에 대해서는 노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되니까 다행인 거죠. 자, 그리고 인터프리터 패턴과 비지트 패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인터프리터 패턴과 비지트 패턴의 그 큰 차이점은 뭐죠? 자, 다시 이제 전번 시간에 배웠던 인터프리터로 돌아왔는데요. 인터프리터 패턴과 비지트 패턴은 일단 모양이 이것도 반은 동일하죠. 그죠? 비지트가 없다는 점이 다르죠. 가장 큰 차이점은 비지트가 없는 거고, 일단 완전히 동일한데 비지트 패턴은 인터프리터 대신에 BGC 들어가겠죠. BGV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BGV가 단순 BGC 아니라 비짓 리터럴 익스프레션, 비짓 시퀀스 익스프레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얘들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점이 다른 거죠. 여기 뭐 인터프리트 다음에 비지터 주더라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얘는 인터프리트 패턴인 것이 콘크리트 엘리먼트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다 동일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인터프리트를 구현한 구현체는 각각의 노드가 알아서 자기 자식을 구현하기 때문에 얘는 타이트 커플링, 그 뭐죠? 하이 코이전이 유지가 되는 거죠. 외부에, 자기 구조가 외부에 노출된다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인터프리터랑 비지터 패턴은 굉장히 생긴 건 유사하지만은, 비지터인 경우에는 그 각각의 노드별로 비헤이브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비헤이브 자체가 그 각 노드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어야 될 때, 그죠? 얘들도 사실은 다 비헤이브 다를 거잖아요. 그죠? 다르긴 하지만 얘는 왜 문제가 안 되죠? 그냥 자기 자신 메소드 안에서 자기 하니까 그게 뭐 문제가 있냐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비지트죠. 각 노드별로 달라지는데 이거를 비지트랑 객체가 달라지면서 서로 다르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비지트에서 다 컨트롤하고 싶다는 거죠. 달라지는 비헤이브를 비지트에서 인캡슐레이션 하겠다는 게